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큰 것부터 얘기하고 점점 나로 범위가 좁혀지는 반면 영어는 나에서 우주로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순이 특히 수식어의 경우는 반대야.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뒤에서 해석하고 동사 해석하면 돼. 그죠? 우리말과 어순이 비슷하게 해석하려면. 그러나 나중에는 직독직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내 딸은 늘 잔다 해가지고 쭉 해석하면 무리 없이 해석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건 쉬운 거니까 그나마 문장이 좀 어렵고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단어가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뒤에서부터 가면 돼요. 내 딸은 9시 지나서, 그죠? 9시 이후에니까 그 방에 창가에 있는 침대에서 그녀의 엄마와 함께 그녀의 팔에 그녀의 테디베어 인형을 안고 가지고 항상 잠잔다. 그치? 요렇게 문장의 일형식. 물론 여기까지도 굉장히 쉬운 일형식인데 우리가 좀 특별히 알아야 할 일형식의 대표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일형식의 주요 구조들을 좀 공부할 겁니다. 자, 동사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공부할 텐데 동사의 종류를 왜 나누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냥 쉬운 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주어와 동사까지는 다 동일하죠. get의 과거 got으로. 그런데 동사 뒤에 어떠한 문장 성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가 달라져요. 동사의 종류가.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 뒤에 빼도 되는 말이 왔죠. there는 참고로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는 필수품사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소부사, 거기에, 그곳에라는 부사니까 얘는 빼도 되는 거니까 수식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요 수식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상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 수식어가 왔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요때와 동사 뒤에 주어와 동일한 대상, 다른 대상이 왔을 때 또는 다른 대상이 두 개 왔을 때 다른 대상과 다른 대상의 동격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왔을 때 요게 좀 이제 다른 건데 자, 요 문장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자, 동사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구분 기준은요, 수식어는 작용하지 않으니까 동사 뒤에 보어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동사를 구분해요. 보어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목적어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필수성분은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필수성분은 목적어랑 보어밖에 없으니까요. 수식어는 문장 성분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보어가 필요 없는 거는 우리가 동사의 의미가 완전하다라고 그래서 완전 동사입니다. 즉 보어가 없어도 완전한 절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반면 보어를 꼭 써줘야 하는 동사는 보어가 없으면 완전한 절을 이룰 수 없다. 의미가 동사만으로는 완전하게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불완전 동사라고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목적어를 기준으로 분류할 텐데 목적어를 쓰지 않는 동사는 즉 주어와 다른 대상을 거론하지 않는 동사예요. 그럼 이때는
다른 대상을 거론하지 않고 주어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동사다라고 해서 자동사라고 하죠. 반면 다른 대상을 거론하는 동사는 다를 타자를 써서 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타동사는 동사만 보고 구분하는 것보다 문장 내에서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 쭉 get의 과거 got을 썼지만 예를 들어서 get이라는 한 단어만 보고는 동사라는 건 알아. 그런데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완전 동사인지 불완전 동사인지 동사만 보고 구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장을 봐야 동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 기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좀 이렇게 표식화해 보면, 자, 이렇게 구분 기준은 보어와 목적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기준을 따져서 동사의 종류를 결정짓습니다.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니까 완전한 동사예요. 그러나 목적어도 필요 없죠. 그래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고, 보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불완전 동사죠. 목적어는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보어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한 동사고, 그러나 목적어로 써야 하는 동사예요. 다른 대상 거론하는 동사니까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 타동사의 경우는 목적어를 하나 쓰는 걸 완전 타동사라고 하고, 목적어를 두 개 쓰는 완전 타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두 개 쓰는 특이한 동사를 우리가 또 따로 좀 분류를 해서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왜 수여동사라고 수여라는 말을 붙이는지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보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불완전하고, 목적어도 필요하니까 타동사여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불러요. 그럼 동사의 종류는 크게는 네 가지인데 수여동사를 따로 분류하니까 5가지로 분류하죠. 왜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구분하느냐? 뜻이 다르니까 그래. 뜻이 다르니까. 자, 요 동사의 종류부터 결정해 봅시다. 뒤에 수식어는 문장 성분에서 거의 그냥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보어 없고 목적어도 없으니까 요 동사는 무슨 동사예요? 요 동사는 완전한 자동사죠. 완전 자동사. 자, 완전 자동사를 쓴 문장의 형식을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그래요.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문장, 일형식. 자, 완전 자동사는 get의 뜻이, get이 완전 자동사로, 즉 일형식에 쓰일 때는 무슨 뜻이냐? 도착하다입니다. 닿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요 말이에요. 자, 원래 get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대상을 닿게 만든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녀는 그곳에 멀리 떨어져 있다 닿았다니까 도착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는 upset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필수품사고 필수성분이, 그죠? 필수품사죠? 그럼 얘가 이제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따져야 되지. 필수품사니까. 주어인 she와 형용사 upset의 관계를 따져봅니다. 그녀와 화가 난이라는 상태는 같은 대상을 거론하는 말이죠. 즉 동격 관계에 있어. 그러면 보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사를 불완전한 동사라고 하고, 그러나 목적어는 없으니까 자동사라고 얘기해요. 불완전 자동사로 쓰였을 때 get의 뜻은 달라져요. get은 도착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되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상태로 와서 그 상태에 닿았다니까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불완전 자동사를 쓰는 문장의 형식을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어 동사 뒤에
the price는 필수 품사가 왔어. 필수 품사. 빼면 안 되는 품사죠. 그럼 동격, 요것과 주어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당연히 동격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는 쉬고 동사 뒤에 온 명사는 the price, 그 상. 그죠? 그럼 이때는 완전하죠. 보어는 없으니까. 그러나 주어와 다른 대상을 거론했으니까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완전 타동사로 쓰인 get의 뜻은 도착하다도 아니고 되다도 아니고 받다의 뜻입니다. 받다, 얻다. 상이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주어에게 와서 닿은 거니까 상을 탔다, 상을 받았다, 상을 얻었다. 그죠?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죠. 주어와 어스는 당연히 다르죠. 그죠? 목적어겠네. 그 다음 주어와 더 케이크도 당연히 다르죠. 그녀가 케이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두 개의 다른 대상이 연달아 나왔어요. 요거를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 두 개가 연달아 나올 때 왜 수여라는 말을 붙이냐. 수여동사, 목적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동사의 완전 타동사의 의미에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래서 준다라는 한자를 수여라고 하잖아. 상장을 수여할 때. 그래서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자, get이 멀리 떨어져 있던 대상을 와서 닿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녀가 우리한테 케이크,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한테 와서 닿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get은 목적어 두 개를 쓰는 수요동사의 뜻은 멀리 있던 걸 목적어, 우리에게 케이크를 와서 가깝게 닿게 해주는 거니까 갖다 주다야, 가져다 주다. 그쵸? 또는 돈을 주고 갖다 가게에서 돈 내고 그 물건을 갖다 주는 건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해? 사주다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목적어 하나가 나온 완전 타동사로 된 문장의 삼형식이라고 얘기하고, 목적어가 두 개 나온 문장, 수여동사를 쓴 문장을 사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동사 봅시다. 주어와 우리는 다르죠.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upset이라는 형용사 필수 품사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인지 목적어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녀와 upset은 당연히 다른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upset은 동격 관계에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는 우리하고 케이크도 달랐는데 아래 문장은 우리하고 화난 상태가 같은 대상이잖아요. 그럼 요 놈을 목적어라고 부르고, 얘를 보어는 보어인데 목적어와 같은 대상을 일컬어서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주격 보어, 이 보어도, 이 형식의 보어도 그냥 보어라고도 부르지만 목적격 보어와의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주격 보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목적격 보어이지만 보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불완전합니다. 그 다음 주어와 다른 대상인 목적어도 나왔으니까 타동사죠. get이 불완전 타동사로 쓰이면 뜻이 또 달라져요. 어떤 뜻이 되냐면 무엇 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 라는 뜻이 돼요. 하게 하다, 시키다. 불완전 타동사가 쓰인 문장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은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동사가 완전 자동사면 1형식, 불완전 자동사면 2형식, 완전 타동사면 3형식, 완전 타동사인데 목적어 두 개인 수요동사면 4형식, 그 다음 불완전 타동사면 5형식. 문장의 종류, 형식, 왜 분류한다? 동사의 뜻이 달라지니까.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문장의 구조를 알고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랬죠. 사실 이 5형식은 간단한 것 같은데 제일 심오한 얘기예요. 이 5형식만 정확하게 분류할 줄 알면, 여러분이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장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사의 종류를 토대로 문장의 형식이 결정되니까 왜 요렇게 나눠지는가까지도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문장의 형식을 공부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일형식입니다. 자, 일형식이 완전자동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먼저 다루는 문장 형식이니까 제일 단순하고 가장 쉬운 문장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일형식이 가장 어려운 문장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쉬운 일형식도 많아요. 왜 어렵냐면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목적어 보호를 거론 안 하고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럼 문장에 한계가 있잖아. 그죠? 경우의 수도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완전 자동사로 쓰일 수 있는 동사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가장 잘 안 쓰이는 문장이니까 가장 어려운 문장의 형식. 일형식의 기본 구조는 필수 문장 성분인 주어 동사, 절을 이루기 위한 필수 성분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목적어 보호는 절대 못 나오죠. 수식어는 문장 형식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일형식의 동사는 완전 자동사라고 했죠.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 중에 쉬운 동사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쉬운 거, 뭐 이런 거 해봅시다. My uncle died. 주어 동사. 그죠? 우리 삼촌은 주어. 돌아가셨다. 죽었다. 끝났어. 이것만 해도 말 되지. 그럼 얘가 무슨 동사야? 완전자 동사란 얘기예요. 그럼 요 뒤에 보어나 목적어와 못 와. 못 오고 다만 수식어는 올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죽었다라는 말 뒤에 우리 삼촌이 전쟁 때 죽었어.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은데 the war는 필수 품사인 명사예요. 근데 완전자 동사는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고 그랬잖아. 완전한 절이 끝나요. 완전하게 절이 완성된 상태에서 필수 품사인 명사, 동사, 형용사는 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필수 품사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꼭 그 전쟁이란 말 꼭 넣고 싶어. 명사를 꼭 더 하나 집어넣고 싶어. 전쟁이란 말도 꼭 넣어서 말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이때 더 이상 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다라고 그랬지. 그게 아까 우리 배웠던 기능품사 중에 뭐예요? 전치사야. 그래서 전치사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말 조사의 역할과 비슷하게 뜻에 맞게 골라 쓰면 돼요. 그래서 전쟁 때 돌아가셨다. in 쓰면 돼. 또는 전쟁 동안에 돌아가셨다. during 쓰면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뭐까지 얘기해야 되냐면 물론 다음에 우리가 다다음 주 한 4주, 5주 넘어가면서 오늘도 잠깐 다른 얘기는 할 건데 일단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제 전명구라고도 부르고 나는 그냥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왜? 전명구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우리 학원 부원장님 이름이 강명구여가지고 전명구라고 부르면 지나가다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전치사구라고 불러요. 그냥 전치사구는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 아까 수식어가 된다고 그랬죠? 수식어가 돼. 품사적으로 따지면 물론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부사 역할로 알으라고 그랬어요. 부사 역할을 품사의 역할을 하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일형식 뒤에는 얼마든지 수식어는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필수 성분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쉽죠? 여기까지 일형식은 쉬워. 이 일형식은 쉽습니다. 자, 보세요. 문장의 일형식이 가장 간단한 구조니까 문장의 형식 중에 1, 2, 3, 4, 5형식 중에 가장 짧은 문장은 몇 형식일까? 1형식이 아니야. 왜? 물론 1형식 짧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형식과 문장의 길이는 관계없어요. 1형식도 지금 내가 한번 써볼게. My daughter always sleeps
요걸 하나 안 썼네.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어이씨. 이렇게 해봅시다. 자, 문장의 길이는 짧지 않죠? 그런데 얘는 문장의 형식을 따지면 몇 형식이야? 1형식이죠. 주어, 부사, 수식어, 부사예요, 부사. 동사. 그 다음, 전치사구는 일단은 부사의 품사의 기능을 하는 수식어로 본다고 그랬죠? With her teddy bear in her arms, with her mom, on the bed, by the window, in the room, after 9 p.m. 전부 전치사고요. 다 뭐예요? 수식어예요. 수식어는 문장 구조에 영향을 안 줘. 그럼 필수 성분인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몇 형식이야? 1형식이야.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과 문장의 길이는 전혀 무관하다. 그나마 여기까지도 쉽게 해석은 돼. 그렇죠? 그다음 영어를 이제 처음 긴 문장을 해석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순서대로 영어의 어순대로 직독직해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직독직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는 직독직해 하는 방향으로 바꾸되 처음에 길면 여러분이 좀 턱턱 막히면 우리말과 요 영어의 어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는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와. 그리고 우리말은 중요한 거를 앞에다 얘기하는데 영어는 중요한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큰 것부터 얘기하고 점점 나로 범위가 좁혀지는 반면 영어는 나에서 우주로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순이 특히 수식어의 경우는 반대야.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뒤에서 해석하고 동사 해석하면 돼. 그죠? 우리말과 어순이 비슷하게 해석하려면. 그러나 나중에는 직독직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내 딸은 늘 잔다 해가지고 쭉 해석하면 무리 없이 해석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건 쉬운 거니까 그나마 문장이 좀 어렵고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단어가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뒤에서부터 가면 돼요. 내 딸은 9시 지나서, 그죠? 9시 이후에니까 그 방에 창가에 있는 침대에서 그녀의 엄마와 함께 그녀의 팔에 그녀의 테디베어 인형을 안고 가지고 항상 잠잔다. 그치? 요렇게 문장의 1형식. 물론 여기까지도 굉장히 쉬운 1형식인데 우리가 좀 특별히 알아야 할 1형식의 대표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1형식의 주요 구조들을 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42페이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써볼까요? 우리 책에 나온 예문 중에 이런 것도 한번 써봅시다. He lay under the sofa. 자, 요거 당연히 1형식이겠죠. 주어, 동사, under the sofa, 수식어. 1형식이죠. 여기서 lay는 lie의 과거예요. 그렇죠? lay가 현재 시제였다면 주어가 he니까 lays라고 썼을 거 아니야. 근데 lays가 아니라 lay라는 얘기는 과거 시제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해석하면 뭐야? 그는 소파 아래에 누웠다. 이 말이잖아. 다 1형식. 이제 요 간단한 1형식 말고 꼭 알아야 하는 1형식 주요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유도부사 there입니다. 유도부사 there. 자, 원래 there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장소부사였어. 장소부사. 거기에 그곳에 라는 뜻의 장소부사인데
일형식에 쓰이는 요 대열, 유도부사라는 대열은 장소부사에선 가져왔지만 장소부사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얘는 뜻이 없어.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뜻도 없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럼 유도부사 대열을 언제 쓰느냐?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 유도부사 대열은 일형식에만 써.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완전 자동사에만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열을 도대체 언제 쓰느냐? 주어가 길 때야. 뒤에 수식어구가 붙어 있어서 주어가 장황해지고 길 때. 그러나 이 주어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일반 명사여야 돼. 아무리 길어도 일반 명사로 된 긴 주어. 영어는 길면 좀 뒤로 빼려는 성질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또 나오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근데 일반 명사가 주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occur, made in Germany, 자, 문장 형식 뭐냐? 요게 명사고, 자, 요 놈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수식어예요. 요 놈도 역시 장소부사니까 수식어죠. 그죠? 전치사구니까. 요거 수식어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분사구라고 하는 거여서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얘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리고 수식어고. 그죠?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주어, 수식어, 동사입니다. 문장 몇 형식이야? 1형식이야. 1형식. 그런데 주어가 어때요? 동사는 is 한다는 반면 주어가 길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물론 이 in the parking lot을 여기다 써도 되고 동사 뒤에 써도 됩니다. 어차피 장소 부사구니까. 자, 이때 긴 주어인데 그러나 분명히 일반 명사야. 주어는. 이때 쓰는 게 바로 유도부사예요. 유도부사. 그래서 there 유도부사 쓰고 그 다음 긴 주어를 뒤로 빼버리는 거야. 뭐 뒤로? 동사 뒤로. is, occur, made in Germany, in the parking lot. 그럼 유도부사 아무 뜻도 없죠. 부사입니다. 동사 요놈부터 요놈까지가 주어 그리고 수식어 일형식. 일형식에서 긴 주어 일반 명사인 긴 주어가 왔을 때는 유도부사를 쓴다. 그래서 특히 유도부사는 물론 일반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비동사의 뜻은 뭐뭐이다야, 이다. 왜? 이다란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러나 여기선 일형식에서는 제일 안 쓰이는 동사들이 완전자 동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죠. 일형식에서의 is와 are는 뭔 뜻이야? 이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죠? 주어 뭐뭐가 있다, 존재한다 요 말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비동사 is와 are를 이용한 유도부사 대여구문이라고 그랬는데 동사가 먼저 오고 긴 주어가 뒤로 간다고 그랬어. 반드시 주어는 일반 명사여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때 is와 are를 선택하는 기준이 주어의 수죠. 단수 주어일 때는 is를 쓰고 복수 주어일 때는 are를 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도부사 대여구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물론 일반 동사도 유도부사 대여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도부사 대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유도부사 there뿐만 아니라 장소부사 here, 그 다음
here 말고 또 다른 장소 부사나 장소 부사 구가 오면 요 놈이 이제 문장 맨 앞이라고 그래서 문두에 오면 원래 평서문은 뭘로 시작해야 돼? 주어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도부사 there처럼 또는 장소부사 here, 장소부사 구, 장소부사가 주어가 아니라 요 놈들이 문장 앞에 오면 영어에는 특이한 일이 벌어져. 오케이? 왜 요 놈들이 왜 앞에 오느냐면 그 이유가 주어가 길어서 그래요. 실제로는. 그래서 요 놈이 앞에 오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는 동사 뒤로 가버려. 그래서 우리가 요 동사와 주어가 원래 주어, 동사, 부사구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부사구가 장소 부사가 앞에 오고 동사 주어의 순서대로 쓰인 것을 순서가 바뀌어서 놓여 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도치라고 불러. 다 도치. 그래서 우리는 이왕 일형식 유도부사 나온 김에 일형식 유도부사 there와 is 앞뿐만 아니라 일반 동사도 쓸 수 있고 또 there뿐만 아니라 장소부사 부사구도 당연히 일형식에서 요 구조로 쓸 수 있다. 중요한 건 도치 동사 주어의 순서대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꼭 there, here가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here부터 가볼까? 자, here 해놓고 comes your father 마찬가지죠. 요놈이 장소부사 here. 그래서 동사 주어로 썼어. 야, 너네 아버지 이게 주어야. 야, 너희 아버지 이쪽으로 오신다 이 말이지. 그죠? 그다음 Peter and his family lives in the 뭐라고 얘기할까? 커티지 라고 해봅시다. 피터와 그의 가족은 그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다 란 말이죠. 이번에도 이게 주어야. 주어 길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을 동사 뒤로 빼기 위해서 장소부사인 in the cottage 요 놈을 앞으로 뺐어. 그러면 동사인 우리 lives가 아니라 live죠. live가 먼저 오고 주어가 동사 뒤로 간다. 요렇게. 역시 몇 형식이어도 1형식이죠. 1형식. 자, 그 다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또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얘기해놓고 갑시다.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소부사 there, here를 포함해서 장소부사나 장소부사 구가 와도 동사주어로 도치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동사주어가 아니라 주어동사로 도치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외의 경우야. 이때 규칙이 뭐냐? 원칙, 조건이 뭐냐면 요 주어가 대명사일 때입니다.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here, there를 포함해서 장소부사가 문두에 와도 동사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로 쓴다. 뭐 예문으로 이런 거 써보면 되겠죠. 자, here your father가 주어일 때는 comes your father라고 썼는데 주어가 comes 다음에 he라고 해봅시다. Here comes he. 그가 여기로 오고 있어. 온다. 맞아? 틀렸죠? 왜 틀렸어요? here가 왔는데 왜 도치가 안 일어났어? 주어가 대명사 주어요. 대명사. 이때는 도치하지 않는다. 자, 대표적인 도치하지 않는 요런 생활용어 표현들이 있잖아. 물건 건네줄 때. 그죠? Here it is 써도 되지만 here you are. 그쵸? 자, 여기 써요. 할 때 here you are. 또는
야, 이제 우리 여기에 있다, 도착했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여기 도착했어. Here we are. 전부 다 뭐예요? 대명사 주어죠. 대명사 주어는 장소부사 there, here가 문두에 와도 도치하지 않는다. 어쨌든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 다 유도부사 대구문 다 포함해서 지금 몇 형식이야 다? 1형식이야. 1형식. 완전 자동사. 첫 번째 유도부사입니다. 두 번째 유도부사가 아니라 잘 보세요. 가주어 얘기를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가주어. 가주어란 게 뭐냐면 가주어 it. 역시 이 가주어도 뜻이 없어요. 가주어는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가주어를 주어가 길 때 쓴다라고 잘못 배우는데 사실은 가주어는 주어가 길 때 쓰는 게 아니야. 주어가 길 때는 뭐 쓴다고 그랬어요? 유도부사 쓴다고 그랬어요. 유도부사. 1형식에서. 자, 근데 가주어는 유도부사 대여는 1형식에만 쓰지만 가주어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모든 형식에 다 쓸 수 있어. 그럼 가주어를 왜 쓰는지를 알아야지. 가주어는 언제 써요? 주어가 일반 명사 아닐 때. 주어가 일반 명사가 아닐 때. 즉 진주어가 진짜 주어를 의미해요. 진주어가 일반 명사가 아닐 때인데 우리 시험엔 주로 진주어가 뭐가 나오냐? 투 부정사와 명사절이 나와요. 근데 명사절 중에도 여러 가지 명사절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명사절이 대절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알아놔. 가주어 언제 써? 그럼 주어가 길 때. 아니야. 주어가 길 때 유도부사 대여 쓴다고 그래서 1형식에서. 일반 명사일 때는. 일반 명사가 아닌 주어일 때 가주어를 쓴다. 특히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어일 때. 그래서 자, 요 구조를 따라서 대절이 원래 요 대은 참고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절이 2개 이상 나올 때. 그러니까 얘도 절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와. 그럼 이때 구조는 요 놈이 진짜 동사여서 우리가 본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놈이 주어죠. 그치? 그럼 이제 얘도 형식은 1형식일 거 아니야. 그런데 1형식에서 요 주어가 일반 명사가 아니야. 물론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 그럼 요 놈을 좀 더 바람직하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긴 주어인 일반 명사가 아닌 대절 주어를 동사 뒤로 빼고, 그래서 요 놈이 주어니까 진짜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로 시작해버리면 명령문 외에는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없잖아. 근데 명령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 뜻도 없는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놓는 거야. 야, 원래 진짜 주인공은 저 뒤에 있는데 걔 너무 길어서 뒤로 갔어. 일반 명사 아니어서. 대신에 내가 주어 자리 지킨다. 라고 요 이시 바로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아니라 가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또 다른 1형식. 첫 번째 구조는 유도부사 대여 구문. 두 번째는 가주어 it, 그 다음 완전자동사 대진주어. 요 구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서 대여 구문하고 이제 우리 책에는 내가 정리하진 않았는데 요건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 가주어 구문 중에 또 대절을 진주어로 하는 1형식이 있어서 자,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진주어 대절, 가주어. 물론 비인칭 주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냥 가주어로 보는 게 속 편해서 나는 그냥 가주어로 인정합니다. 1형식이죠. 그쵸? seem과 appear는 자동사예요. 여기서는 완전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주어인 것, 이 대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명사절. 따라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 것 같다. 라는 뜻이죠.
쉽게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 그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많이 할 필요 없죠. 자, it happens that 이것도 있습니다. 역시 이 뜻은 that이라는 진주어가 happen 벌어진다, 발생한다, 일어난다 이 뜻인데 happen은 계획이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벌어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놈을 정리하면 that이가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말로는 우발적으로 또는 우연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은 요 위에 문장 하나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it seems that 자, the man came from England. 그쵸? 요 물론 대절 안에 있는 요 절도 일형식이고 전체 문장을 따져도 일형식이죠. 자, 그 남자는 영국에서 왔다 또는 영국 출신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 남자는 영국에서 온 것 같다. 영국 출신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도부사 대여구문 it 가주어구문까지 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완전 자동사 즉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 물론 완전 자동사는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도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다시피 동사는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동사, 타동사, 완전, 불완전 다 달라져서 쓰일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과 일형식에 쓰였을 때의 뜻이 전혀 다른 동사 5개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기억, 두입니다. 두. 우리말로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하다가 아니에요. 하다라는 뜻은 삼형식에 쓰일 때의 두야. 완전 타동사 두가 하다라는 뜻이고, 자, 이때는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하다. 자, 영영풀이로 같이 알아두세요. be enough의 의미입니다. 예문은 하나씩만 씁시다. 예문은 하나씩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써봅시다. 주어는 5,000원입니다. 5,000 won. 그 다음 동사 will not do. 그리고 for dinner. 얘는 전치사고니까 수식어. 일형식이죠. 그럼 요 두의 뜻을 모르면 해석이 엉터리로 돼요. 5,000원이 저녁 식사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요 때는 일형식이니까 우리가 요 뜻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요거에 5,000원은 저녁 식사를 위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쵸? 요걸 이제 의역하면 어떻게 돼? 5,000원으로는 저녁 식사 못 사 먹어요. 또는 5,000원으로 저녁 사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work입니다. work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일하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일형식에 쓰였을 때 작동하다, 뭐 작용하다라는 뜻도 있긴 있어.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뜻만 일단은 정리를 좀 하는 거니까 일단은 효과가 있다입니다. 효과가 있다. be effective의 의미. Our plan didn't work. 그냥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일형식이죠. 우리의 계획이 일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count와 matter입니다. 자, 숫자를 세다, 문제를 삼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be crucial도 있고 뭐 그런데 쉬운 말로 갑시다. 가장 쉽게 그냥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be important. 자, 예문. 자, health counts most in life. 주어, 동사, most는 부사, much의 최상급이에요. in life는 전치사고니까 수식어. 즉 수식어예요. 따라서 일형식. 이때는 건강이 인생에서 제일 많이 숫자를 센다. 아니죠. 건강이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매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자, 우리 뭐 많이 쓰잖아요. It doesn't matter. 여기서 it은 대명사예요. 가주어 아닙니다. it이 무조건 앞에 나왔다고 가주어로 보면 안 돼. 가주어가 되려면 진주어가 나와야 되죠. 진주어 투부정사요? 아니에요. 이건 전치사 투잖아요. 진주어가 될 만한 게 없지. 그럼 얘는 그냥 대명사 it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전치사, 일형식. 리얼 네 번째. pay. 돈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뜻인데 일형식에 쓰이면 pay는 이익이 된다. 이롭다. 내 뜻이 이익이 되다, 이롭다. 자, it 가주어 구문 써보겠습니다. it 가주어 구문. It pays. In the end, to be honest, 가주어. 내가 가주어나 가목적어는 항상 이렇게 세모로 표시합니다. 네. 어떤 선생님들은 강의할 때 접속사에 세모 표시하는 선생님도 있고 나는 그냥 가주어나 가목적어만 세모 표시해요. 자, 가주어고 to be honest라는 투부정사 구가 진주어, 즉 일반 명사가 아니어서 가주어 썼죠. 정직한 것은 결국에 수식어, 인디엔드 전치사죠. 동사, 일형식이야. 그래서 정직한 것은 결국엔 돈을 낸다, 지불한다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 그렇죠? 마지막 make예요. 가다 라는 뜻이야. 가다. 자, 그거의 뜻이고, 요거 하나 적어야죠. be profitable 라는 뜻이 이익이 되다. make는 가다 라는 뜻. 자, they made toward the banks of the river. toward도 전치사고 of도 전치사니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이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make를 알고 있다라는 완전 타동사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삼형식이 아니라 일형식이니까 만들다가 아니라 가다의 과거죠. 갔답니다. went의 뜻이.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뱅크는 은행이 아니라 강의 뱅크라고 하면 강둑을 의미해. 그들은 강둑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참고로 하나만 알아둘 게 make it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관용어구처럼 쓰여서 요 it은 뭐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수거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쓰여요. You can make it 해서 뭐 해내다, 성공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여기서 이 make와 연관지어서 요 make it은 어떤 뜻이냐면 도착하다라는 뜻도 하나 알아둡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 이시고 동사 같은데 그냥 일형식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e could make it on time 이라고 예문 적을게요. 말로만 하지 않고. couldn't라고 할까요? We couldn't make it on time due to the traffic jam 이라고 해봅시다. 자, 트래픽 잼은 교통체증이죠. 문장 몇 형식이요? make의 목적어 it이지만 그냥 동사로 뭐라고 그랬죠? 관용 표현으로 일형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냥 on time 전치사고 due to the traffic jam도 due to가 전치사예요. 전치사고 따라서 그냥 일형식으로 분류하고 그럼 이때는 make it은 뭔 뜻? 도착하다.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는 교통체증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요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1형식 완전 자동사 별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